네, 안녕하세요. 댕규형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0대 테크트리 한번 잘 짜보자. 일, 결혼, 육아, 재테크, 투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대는 일, 결혼, 육아, 뭐 재테크 그리고 이제 회사 진급을 위한 자기개발 등으로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이제 인생에서 결혼과 이제 육아가 이제 들어오는 순간 인생이 약간 180도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인생은 30대 이전과 30대 이후로 뭐 나눠질 수 있다. 결국 결혼과 육아 전과 그 이후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삶이 180도로 바뀌는 그러한 삶을 맞닥뜨리기 전에 과연 우리는 어떤 테크트리, 어떤 전략, 어떤 인생 전략이 좀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 12월 14일 기사인데요. 대기업 임원 억대 연봉, 승용차 기본, 세대 교체 속 조기 퇴출에 대한 압박감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삼성전자 부장급의 연봉은 1억 원대 중반대로 알려져 있고 삼성 상무는 성과급을 포함해서 2억에서 3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도 상무부터는 이제 1억 원대 후반의 연봉을 성과급까지 하면 그냥 어림진정 2억에서 3억 원 정도 되겠구나 임원이 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30대 초중반 임원이 늘어나고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진짜 40대 초반, 30대 후반 거기서 이제 벌써 이제 별을 다는 그러한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IT 기업들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좀 눈에 보이는데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직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에 따라 직급에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만 되면 임원 충분히 달 수 있다. 달아줄게. 그리고 이제 임원에서 이제 임원 기간이 끝나면 다른 이제 직업으로 아니 직업이 아니라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별을 달았다고 바로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커리어를 또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40대 50대가 돼서도 계속 일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50대 이제 이상의 임원진 분들이 이제 밀려 나가는 거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60대, 70대가 돼서도 이제 회사를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은 또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30대는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어쨌든 평생 직장은 사라졌고 내가 이 회사 그리고 나의 내 커리어에서 한번 임원 별을 달아 과거에는 이제 임원 별을 달아보겠다가 이제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목적이 아니죠. 커리어가 목적이죠. 네. 임원은 30대에도 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달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커리어로 이제 쌓아서 그 임원 커리어로 다른 이제 회사 가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임원을 한번 달아보겠다 별을 한번 달아보겠다가 목표가 아니라 그 커리어를 내가 그 직급에서 좀 높게 상위 수준으로 쌓아 올릴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 정도의 그릇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크게 보면 세 가지 고민을 하면 되겠죠. 내가 이 커리어를 관련해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월급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관련 업을 통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반도체 삼성전자에서 일했는데 은퇴를 해서 반도체 소재 회사, 장비 회사, 부품 회사를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커리어와 관련된 사업이죠. 그거를 할 것인지 그런 걸 이제 염두를 해두는 거죠. 아니면 과거에는 이제 임원의 별을 달겠다는 건데 이 커리어를 계속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러한 그릇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뭐 가치관은 다른 거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커리어가 끊기면서 능력이 안 되니까 커리어가 끊기면서 다른 업을 찾아보는데 다른 업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이제 자영업자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흔히 이제 쉽게 표현을 해서 치킨집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뭐 이제 사업으로 가시는 분이나 아니면 임원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자영업 치킨집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라면 빨리 투자와 재테크 쪽에서 눈을 떠야 된다. 여기를 미리미리 남들보다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는 자본금 싸움이 아니라 시간 싸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복리가 입혀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하고 준비를 하면 분명히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자영업의 길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영업은 먹고 살기 위한 자영업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영업을 가더라도 조금 경제적으로는 좀 힘이 되는 여유가 되는 그렇게 하려면 결국 투자 재테크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직장에서 사업을 하든 임원을 달고 나오든 자영업을 하든 회사는 결국 나오는 곳이라는 거. 회사는 결국 나온다는 것을 뭐 항상 기억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억을 해서 내가 어디에 더 집중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일단 사업이나 임원 이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투자나 재테크를 생각할 여력이 되지가 않죠. 빨리 자기 개발해야 되고 직장 내에 승부를 봐야 되고 커리어를 쌓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결국에는 퇴근 후 시간은 남들과 똑같이 주어지는데 모두 다 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죠. 투자도 24시간 쏟아 부어도 사실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투자 공부라는 게 뭐 단기면 단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기업 분석을 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모든 국민들이 다 투자와 재테크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 내가 어떤 길, 어떤 방향성을 가느냐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반드시 투자와 재테크를 집중을 해야 되고 또 누구한테는 다른 쪽을 더 집중하는 편이 낫다. 그럼에도 투자와 재테크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또 다른 길이 있는 거죠. 굳이 모든 국민들이 직접 투자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게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고 일단은 내가 세 번째 길이라면 이쪽 커리어나 이쪽이 아니라 다른 이제 은퇴를 해서 방법이 없는 길이라면 반드시 이제 투자와 재테크에 눈을 떠야겠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예비 배우자들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이 가치관, 철학이 맞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에 있어서 투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주식을 할 것이냐, 코인을 할 것이냐, 뭐 부동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골고루 할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이 많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에 집중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퇴근 후에 이거 언제 다 분석을 하고 한 분야를 파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투자로 다루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근데 저는 이제 좀 모르면 투자하지 말자는 주의여가지고 또 완벽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좀 투자하지 말자 이러한 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자산이 증식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내 자본주의 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오르더라도 내 자본주의 순위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담아놔야 된다. 저는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르는 곳, 아직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 곳, 아니면 가격이 마음에 안 드는 곳 그런 곳은 버리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 내가 잘 아는 분야, 잘 맞는 분야를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주식 투자 집중을 하더라도 그래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죠.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을 하려면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고 과거 데이터를 보면 분명히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한센이란 분은 이제 부동산은 17년에서 20년 사이클을 타고 움직인다. 뭐 이제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데이터 보시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가 이제 부동산 상승기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17년을 더하면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상승기가 도래해서 지금 상승기 이제 상승기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또 여기서도 이제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부동산은 뭐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싸다, 저평가다, 완전 소외되어 있다 이런 느낌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절대 모르겠지만 여기서 더 오른다고 한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고평가에서 고평가를 노리자고 투자하는 것은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상방이보다 하방이 많이 열려 있으면 그거는 투자라기보다는 트레이더 적합한 자리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 집 마련 그리고 이제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일단은 근데 이제 결혼 정년기예요. 그러면 뭐 일단은 시기 자체가 좋지가 않으니 일단은 뭐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뭐 전세든 월세든 생활을 하다가 다음 사이클을 공부를 해서 노리는 편. 그러면 이제 30대에 결혼을 하면 지금도 또 한 17년이면 40대 후반 정도에 또 기회가 오겠네요. 그 사이클이 맞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는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지금 모두가 이제 부동산에 들떠 있는 지금 이런 식의 괜히 영끌을 한다는 것은 시세 원리 측면에서 보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봐도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감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뭐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것이고요. 이제 결혼 직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결혼을 보시면 이제 남성이 이제 인서울 중하위권 4년제 30대 중반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에 다니면 혼자서는 자유롭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월급 뭐 한 350만 원, 400만 원 정도 받으면 혼자서는 생활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결혼 시장에 들어오면 결혼 정보 회사의 생각은 많이 다른가 봅니다. 보통의 가치 평가로는 상위권이라도 결혼 정보에서는 평균 이하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상대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든 재력이든 이런 것들은 이제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뭐 계산기만 조금만 두드려다 보면 뭐 몇 년 뒤에 이런 식으로 뭐 불려지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성격, 가치관 이런 것들은 이제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가치 측정이 불가능한 거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죠. 뭐 결혼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매물이 사라진다는 거. 좋은 매물이 사라지다 보니까 약간 추격 매수라고 해야 되나? 예. 예,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이를 더 먹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이번 올해라도 당장 결혼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결혼이 기준이 돼서 배우자를 선택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혼이 기준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기준이 돼서 결혼 이제 후자가 되어야 되는데 결혼을 전자로 이제 배우자를 고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주식 시장에서도 기업을 먼저 봐야 되는데 시세를 먼저 보고 차트를 먼저 보고 그거에 따라서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실적을 보고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가치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연봉 6천만 원 이상을 이제 남성 배우자에게 선호를 한다는데 또 가장 최선호 직업은 이제 공무원이에요. 30대 공무원이 6천만 원 이상 받기가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조금 미스매치가 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희망 상황이겠죠. 아니면 뭐 이 직업이 이쪽이 마음에 들면 이쪽 연봉은 포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은 이제 직업 안정성이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투자할 기업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이라면 주가가 하락해도 큰 걱정이 없죠. 근데 막 실적 뒤죽박죽인 기업들이 있죠. 올해는 엄청 잘했다가 내년에는 또 실적이 박살나거나. 보통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장기 투자 대상이 되기가 어렵겠죠. 결혼도 결국에는 장기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직업의 안정성, 실적의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가 없겠죠. 당연히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최근에는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직장도 빨리 잘리고 이직이 자유로워지고 커리어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더 오래 살고 그래서 이 한 배우자 오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소득이 있는 구간보다 소득이 없는 구간 노후 60대 이상 이제 길어지는 그러한 사회로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이 결혼 문화 자체도 결혼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이 많아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이유도 저는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연에서 봤을 때는 남자의 연봉이 높고 여자의 외모나 나이가 낮아야 서로 동등한 가치를 부여를 하더라고요. 결혼정보 회사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이어졌을 때는 특히 이제 취업하기 전에 그리고 또 그러니까 나이가 더 젊을수록 조건을 안 보지만 나이가 올라갈수록 조건을 보는 건 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대 때는 대학도 안 보고 연봉도 안 보고 물론 외모나 이런 건 볼 수 있겠지만 그건 되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렇다고 보면 근데 나이가 올라갈수록 어쨌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거를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연에서는 그렇게 벗고 그러니까 이게 동등한 조건이 안 되면 이제 결혼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0대 때는 동등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연애 성립은 가능하죠. 그럼 왜 그럴까? 여성은 이제 출산 육아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남자보다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을 해서라도 나중에 이제 맞벌이가 외벌이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남자의 연봉이 내 연봉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동등하거나 낮아도 여자의 연봉이 이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외모나 나이는 자기보다 그러니까 외모가 출중하고 나이는 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나와 연봉이 낮더라도 동등한 가치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 다 써있네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해서 결혼이 성립된다라는 게 쉽지 않겠죠. 여기에 이제 무형 가치까지 봐야 되니까 성격이나 가치가.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여기서 둘 중에 하나가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꼰대 발언이 되죠. 네, 당연히 누가 눈높이를 낮추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맞벌이에서 이제 외벌이가 되는 경우 이때는 이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기 두 콘텐츠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평범한 직장인이요. 그러면 내 능력도 객관적으로 보니까 임원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은퇴를 해서도 이 직종, 이 업으로 내가 사업을 할 자신도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그동안 쌓아온 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어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자영업에서 예를 들면 치킨집 같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30대 때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런 객관적인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도 올라서 못 사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부동산 포기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이제 투자 목적이 아니라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포기됐다는 의미겠죠. 저는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물론 내 집 당연히 있으면 좋죠. 근데 뭐 가격이 진짜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뭐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아파트 중심가 그리고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중심가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지금 20대 30대 초반인 사람이 자기 혼자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순간 이런 환경에서 내 집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부동산도 결국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결국 뭐라 그럴까요? 영원히 오르는 가격도 없고 또 영원히 하락하는 가격도 없지. 뭐 2013년에도 이제 앞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일본 부동산처럼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거기가 바닥이었죠. 지금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자녀들이 계속 분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마련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인구가 정체하고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세대 수는 계속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어쨌든 이제 내 집 마련 못했어요. 그리고 30대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모았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을 모아야 1억입니다. 여기에 부모의 도움도 없어요 지금. 그러한 지금 이 환경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광역시나 중심가의 아파트를 영끌해서 산다. 여기서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과연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월급을 받고 있는가? 평범한 직장인 그러한 월급을 받기는 쉽지 않겠죠. 그럼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과거 2007년 이때 이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은 10년 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들도 많았을 겁니다. 2018년까지. 그러니까 그러한 최악의 환경이 나한테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과열인지 여기서 더 오를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장에 소외가 되거나 저평가가 심각하다거나 그러한 것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모든 투자는 저평가에 사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물론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른다에 배팅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보실 때 내가 이제 커리어 사업 쪽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은 근데 투자와 재테크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ETF로 활용하면 되죠. 네. ETF는 알아서 이런 종목의 편출 편입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신경 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월급의 일부분을 계속 정리식으로 계속 모아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몇십 년 뒤에 자영업 테크를 타실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네, 커리어에 신경 쓸 자기 개발 시간에 저는 이제 직접 투자에 대한 공부와 실천을 하시면 또 어떻겠는가.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야 이제 커리어나 사업 테크를 타는 사람도 앞으로의 결과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근데 저 댕규양자는 이쪽 테크를 타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제가 뭐 좋은 대기업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많은 연봉을 받을 거라는 거 애당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투자, 재테크 뭐 이쪽 길밖에 없잖아요. 예. 그 여기를 저는 신기하게 저는 이걸 20살 때 생각을 했어요. 20살 생각을 해서 이쪽 길로 계속 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직접 투자에 대한 공부와 실천을 했고 정리식 투자 실천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왔습니다. 15년 동안.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10년 뒤 저희 자산 목표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실천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20대를 놓쳤더라면 30대부터 시작해도 늦은 나이가 아니죠. 보통 30대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커리어나 사업 태클을 타신 분들보다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에 복리를 입힌다면 이쪽 태클을 못 탔더라도 충분히 오히려 더 유리한 환경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 사업으로 자신이 이 커리어를 아무리 쌓았어도 사업으로 성공한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실패하면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는데 주식 투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사업보다 성공 확률이 높고 실패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실패에 대한 충격도 이제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제가 봤을 때는 또 커리어를 또 열심히 쌓는다고 임원이 된다면 또 보장도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식 투자 결과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30대 초중반 결혼을 앞둔 평범한 직장인에게 제가 권해드린 테크는, 이제 결혼을 했고 그 이후 테크는 이제 이 컨텐츠, 아까 위에 이 컨텐츠를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정리식 투자를 꾸준히 하셔라. 매달 월급의 일부라도 주식을 계좌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애당초 손절할 주식은 사지 마라. 트레이딩 꿈도 꾸지 마라. 단기 매매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손절 없는 투자를 해라. 내가 기업이 좋아요. 돈도 잘 벌어요. 근데 주가는 낮아요. 싸게 샀어요. 근데 뭐 시향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싸질 수도 있잖아요. 예. 왜냐면 뭐 바닥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더 싸게 산다는 개념입니다. 손절 없는 투자라는 게.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라 해요. 가치 투자. 제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는 첫 번째는 실적. 그리고 돈 잘 버는데 싸다. 주가 안 올랐다. 이게 이제 가치 투자. 그리고 몰빵하지 마라. 네. 몰빵 잘 되면 그만큼 좋은 건 없지만 반대로 몰빵 실패하면 중간에 복리가 끊기게 된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를 10년 동안 하면 된다라는 거죠. 10년 동안 연 30%인가요? 예, 그렇게 하면 18배가 되거든요. 20%죠. 예, 연 20%를 하면 20%로 굴리면 18배가 되는데, 이거를 목표로 해보자. 네. 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목표, 지금 제가 실천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한테 이제 한번 권해 보는 거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는 실천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이 콘텐츠랑 같이 보시면 조금 더 미래를 좀 짜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